안녕하십니까. 장랑만년 채널의 유정철입니다. 오늘은 마늘 농사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 볼 생각입니다. 저는 마늘 전문 농가가 아닙니다. 귀촌에서 몇백 평 정도의 농사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귀촌 하셨거나 또는 주말 농장 하시는 분들에 알맞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게 제 목적입니다. 앞에 보이는 마늘은 작년 10월 13일 날 심은 파종한 한지 마늘입니다. 이쪽은 홍천이기 때문에 상당히 춥습니다. 최소한 보통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지는 게 일상인데, 저 같은 경우는 월동시에 보온제 부직포를 씌웠습니다. 이 부직포는 한 번 구입하게 되면 하다못해 10년도 쓸 수 있을 거예요. 투명 비닐로 터널식으로 미니 하우스를 만드는 거 상당히 힘들거든요. 힘들고 또 눈이나 비가 와서 안쪽에는 수분이 잘 들어가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부직포를 D글자 철사로 고정을 하는 방법은 간단하고 또 매년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부직포를 덮어서 보온을 합니다. 제가 마늘 심을 때 중점을 두는 거는, 마늘은 밑거름을 충분히 해야 마늘 덩이가 굵게 나옵니다. 지금 제 마늘 같은 경우에는 밑둥이 상당히 굵다고 봐야 되는데, 밑거름을 잘하는 게 첫째 우선이고, 두세 차례 정도 추비를 합니다. 이 마늘을 보면 색깔이 검푸르진 않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시장 판매용으로 마늘을 재배할 때는 질소질 비료를 엄청 많이 주기 때문에 마늘이 검푸렇습니다. 그거는 저장성이 떨어지고 질소질 과다로 저는 몸에 좋진 않다고 보는데, 통이 커야 시장에서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농민들은 비싸지 않은 질소질 비료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밭을 만들 때 저 같은 경우는 석회를 꼭 하고요. 마늘은 석회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석회, 그 다음에 복합비료, 그 다음에 가축분 퇴비를 충분하게 뿌린 다음에 노타리를 칩니다. 그 다음에 마늘 같은 경우는 파종한 다음에, 심은 다음에 그해 겨울도 오기 전에 많이 죽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대부분이 뿌리 응애하고 고자리 피해, 그리고 균 침투에 의해서 마늘 종구가 썩어버리는 그러한 피해가 있는데, 마늘이나 참깨나 해충이나 하여튼 균 피해가 많기 때문에, 첫째는 종구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파종할 때 저 같은 경우 밭을 만들고 두둑을 만든 다음에 맨 위쪽에다 살충제하고 토균탕 같은 이렇게 입재로 된 살균제를 뿌리고 살짝 긁어줍니다. 그 상태에서 멀칭 비닐을 씌웠다가 하다못해 일주일 정도 있다가 마늘 종구를 파종을 합니다. 특히 잘 부숙되지 않는, 잘 썩지 않은 퇴비를 쓰시게 되면 그 냄새를 맡고 응애나 고자리 피해 성충들이 달려와서
그 마늘 그 구멍, 이제 유공 비닐 구멍 속에 산란을 해서 고자리 피해가 엄청 많은데, 고자리 피해나 응애가 엄청 많은데, 쪽파나 마늘에 대해서 마늘 심을 때 그 고자리 피해, 고자리나 응애에 대한 그 살충제 살포를 하지 않으면 농사를 거의 포기하셨다고 봐도 될 겁니다. 오늘이 5월 19일입니다. 이쪽에서 마늘은 한지 마늘 홍천인의 경우에 6월 말이나 7월 초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뭐 장마비가 오기 전에는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텃밭 농부들이 주로 관리해야 될 게 뭔지 그걸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그 전국적으로 가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늘은 이제 그 통이 굵어져야 되기 때문에 뭐 수분이 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건조에도 약하고 과습에도 약합니다. 마늘은 백합과 식물이기 때문에 다알리아나 튤립 같은 그 양파, 백합과 식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 물을 너무 과다하게 주면 뿌리가 썩어서 다 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건조하면 제대로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비가 자주 온다면 배수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즘처럼 건조할 때에는 물을 좀 뿌려 주셔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지 않게. 근데 단지 이게 뭐 물 분사기로 잠깐 뿌리시지 말고요, 그 스프링쿨러 같은 걸로 뭐 한 30분 정도 저는 뿌려주고 있습니다. 수분 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쯤 마늘끝이 마르는 잎마름병 증세가 많이 있고, 그 벌레, 고자리 파리 같은 게 그 마늘 그 통을 마늘 통 있잖아요. 그거를 가해해서 죽는 경우가 있는데, 뭐 저 같은 경우 여기에 그 살충제, 살균제 딱 한 번 뿌려줬습니다. 종합 살균제하고 흔히 쓰는 살충제를 한 번 뿌려줬는데, 그 이제 봄에 이제 그 해동이 될 때는 2번 뿌렸군요. 해동이 될 때 한 번 살충제를 뿌려줬어요. 무슨 얘기냐면, 해동이 될 때 이게 그 벌레 피해가 상당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해동이 될 때는 저는 그 잎제 살충제를 한번 뿌려줬고, 한 10여일 전에 살충제하고 살균제하고 섞어서 한 번 더 뿌려줬습니다. 혹시 마늘이 죽어가는 있다면 그 분무기 가지고 살포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잎제로 된, 손으로 뿌릴 수 있는, 모래처럼 돼서 손쉽게 뿌릴 수 있는 살충제와 살균제를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수분 공급이 적절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필요하면 작물 보호제인 농약도 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상당히 중요한 게, 곧 있으면 마늘쫑이 나오는데요. 마늘쫑을 뽑아내지 않으면 그 수확량이 15%좀 감소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늘쫑 쪽으로 영양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마늘쫑은 반드시 뽑아 주셔서 뭐 이렇게 된장에 찍어 드셔도 되고 요리 재료로 쓰시기를 권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 비료. 추가 비료를 몇 번 정도 하는가, 뭐 토지 비옥도나 비료 살포 양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과일나무나 작물이나 모든 시비, 거름 주는 거는 한꺼번에 많이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거름이 과다 투여됐을 경우에 그거를 줄이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조금씩 자주 하는 게 방법인데, 특히 초보 농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봄에 이제 얼음이 녹아서 마늘 싹이 한 2cm나 1.5cm 나왔을 때 그때 요소 한번 뿌려주고요. 그 이후로 2번 정도 추가 비료를 했는데, 그러니까 질소질 비료를 얘기합니다. 질소질이나 그 칼륨 비료, NK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마늘은 뿌리를 먹는 식물이기 때문에 항상 뿌리가 중요한 감자나 고구마, 그런 것들에는 가리비료라고 하죠. 염화가리, 황산가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NK, 질소하고 카리가 있는 거를 2차례 더 뿌려줬습니다. 특히 별도로 황산가리 는 그 황성분은 색과 맛하고 향이 좋게 한다고 그럽니다. 황산가리도 한 2차례 뿌려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5월 19일 상태에서는 뭐 추가 비료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추가 비료를 하게 되면 마늘이 2차 성장을 하게 돼서 벌마늘이라는 게 생깁니다. 벌마늘은 마늘 밑둥 바로 위에 뭐가 이제 또 이렇게 마늘 쫑에 달린 열매처럼 뭐가 또 생기기도 하고, 마늘이 2개로 이제 2쪽으로 되기도 하는데, 벌마늘은 대부분이 질소질 과다 시비, 그 다음에 너무 늦게 추가 비료를 줬을 경우, 그 다음에 저온 창고에 저장했던 종구, 또 마늘 심을 때 너무 마늘 쪽이 큰 경우에도 그 벌마늘이 생긴다고 합니다. 마늘 심을 때 마늘 쪽은 4 내지 6g, 5g 정도 적당한데, 어쨌든 엄지손톱만한 건, 남자 기준 엄지손톱만한 거는 안 하시는 게 벌마늘 예방이 좋습니다. 마늘 심은 다음에 병해충은 그 잎마름병, 뿌리가 물러서 썩는 무름병, 그 다음에 고자리파리 뿌리응애, 그 다음에 흑색 썩음 균핵병이라는 게 있는데, 그 마늘 종구 소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늘 파종 직전에 흙에다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살충제하고 적당량의 살균제를 섞어서 그 내기 갈퀴 비슷한 걸로 긁어줘서 위쪽에 약효가 있도록, 그 다음에 심으시면 저 같은 경우는 마늘이 크다가 죽는 경우도 없었고, 또 벌레가 파먹어서 시든 경우도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 이렇게 죽은 마늘이 없어요. 하나 거의 이렇게 비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병충해 예방을 적절하게 한 이유 아닌가, 그런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이 상태로 가서 한 달 10일쯤, 40일쯤 있다가 수확을 할 건데요. 아마 6월 30일경에 수확하려고 합니다. 그때까지 추가 비료는 주지 않을 거고요. 지금 마늘 잎이 광합성을 활발하게 해야 되는데, 혹시 현재는 잎꼬부라짐 형상이 아주 약한 상태, 이게 심해지면 살균제나 한 번쯤 살포할 계획입니다. 마늘 심은 다음에 언제쯤 캐는 게 좋은가, 그것도 많이 고민인데, 한 70%쯤 마늘 대가 황변됐을 때, 누렇게 됐을 때, 60% 할 때도 좋습니다. 자료에 보면 3분의 2 정도 마늘 줄기가 누렇게 됐을 때 수확하는 게 좋다. 저는 수확한 다음에 분무기로 살짝 흙을 씻은 다음에
그냥 뿌려서 마늘 예를 들어서 50개나 100개씩 묶은 다음에 그거를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진 곳에 그냥 매달아 놓습니다. 김장할 때까지 썩는 마늘은 거의 전혀 없다고 할 정도로 없는 걸 보면 그렇게 저장해도 충분한 조건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마늘 재배에 대해서 주말 농부, 텃밭 농부가 어떻게 마늘 재배하면 좋을 건지 제 경험담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마늘은 저장성이 좋아서 몇백 개 이렇게 심어 놓으면 두고두고 아주 건강한 식품으로 마늘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예, 오늘은 마늘 농사에 대해서, 마늘 재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항상 저한테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그 동기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